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플러스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조정은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데카메론이라는 책에 실린 저의 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두창을 정복한 인류,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하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한 최초의 전염병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두창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감염병입니다. 두창은 이제 천연두, 마마, 천화라고도 불리는데 공기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그 치사율은 10명이 걸리면 3명이 죽을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류는 두창의 위험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감염병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인 두창을 살펴봄으로써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류의 두창에 대한 투쟁의 역사에서 현대인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창은 매우 오래된 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 5세기 경부터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청나라의 가장 유명한 황제인 강희제가 순치제의 3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강희제가 어린 시절에 두창을 앓은 적이 있어서 두창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두창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황제가 된 후에 두창 때문에 죽을 염려는 없겠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희제의 손자인 걸륭제 같은 경우에도 종두법, 이제 종두법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창 백신 접종법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종두법에 대한 책을 편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의종금감입니다. 의종금감에서 설명하는 종두법은 바로 인두법인데요. 인두법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인 방식이 두창 환자의 딱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코로 흡입함으로써 약하게 두창을 앓아서 면역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두 접종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 환자의 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창을 더 유행시킬 염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법은 인간의 두창 바이러스가 아닌 소의 두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두법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방식도 간단하고, 다만 몇 년에 한 번 재접종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법은 빠르게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1845년에 의료 선교사인 윌리엄 로카트라는 인물이 상하이에 처음으로 우두법을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상하이에는 실질적으로 외국 정부의 통치하에 있던 조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조계 정부는 그 백신 접종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역 정책이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구역으로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마다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라던가 다른 언어로도 이제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무료 백신 접종을 널리 알렸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백신을 접종을 하면 인구 대부분이 면역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감염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두창의 절멸이라고 하는 건 이 집단 면역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창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없는 신체에서만 생존할 수가 있는데, 두창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앤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19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슷한 일이 근대 상하이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두창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자 사람들이 이제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고, 결국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1921년 다시 두창이 유행해서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외국인이 들여온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을 접종받으러 가면 백신을 접종해 준다는 건 거짓말이고, 가면 아기들의 눈을 빼간다, 그걸 약으로 쓰려고 빼간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접종소에 사람들이 오지 않기도 했고, 중국인들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무시하고 약 판매상이 선전하는 콜레라 예방약에 현혹이 되는 외국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창의 유행을 부추기고 백신 접종을 방해하던 그런 불신과 무지함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금물로 코로나19를 소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무기로 예배 참석자들의 입과 손에 이제 소금물을 뿌렸는데, 심지어 분무기를 소독하거나 갈지도 않은 상태로요.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몸에 소독제를 주입해서 바이러스를 죽일 방법은 없겠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란에서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겠다고 소독용 알코올을 먹고 중독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종차별 문제는 100년 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하이 조계 정부는 적어도 두창이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외국인 모두가 두창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제 무료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코로나19 또한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걸린 사람은 누구에게나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코로나19를 빌미 삼은 인종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뉴스는 과연 역사는 발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근대 시기 상하이에서 의료 선교사, 중국인 의사, 중국인 관료, 조계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간 것처럼 정부 기관, 민간 기업과 병원, 교육기관, 전문가 집단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또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감염은 한 국가 혹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감염병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두창을 막고자 노력했던 근대 상하이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의 인류사회도 범국가적으로 인종을 초월해서 협력할 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상해에서는 접종을 받으러 가게 되면 아이의 눈을 빼간다라는 이제 그런 유언비어의 문제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폭동이나 왜 우리를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편견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역 거부의 문제가 현재도 지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협력에 있어서 이러한 지점의 불식 혹은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상하이 조계의 두창 문제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때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 잘못된 정보라던가 편견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계지에서 실제로 무료 접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 두창 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또 바뀌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의 일부를 저희 연구단에서 이제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종을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인종 차별은 되게 오랜 역사가 있는 문제죠.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묵자에 대한 설명을 학생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묵자라는 인물은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아버지를 사랑하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대,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개개인이 정말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겸해의 마음을 좀 가지면 그런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 지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공포가 어떤 기원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기를 접종소에 데려가면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아니고 눈을 빼서 약으로 쓴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대의 중국에 건너온 의료 선교사들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이건 중의학에서도 인체를 이용한 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명대의 유명한 약물서인 본초 강목에는 인체를 약으로 쓰는 약이 거의 한 30종 넘게 등장을 한다고 하고, 아마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다가 자기와 다르게 생기고 다른 말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합쳐져서 이런 이제 백신에 대한 공포가 더 증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빛이 커지면 그림자도 커지는 것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발병을 했을 때 의료 행위와 또 그에 반하는 사기 행위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런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염병을 귀신이 해코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우의 초상화를 문에다 붙여놓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미신이고 무지인데, 그때 당시에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됐을 테고, 뭐 효과 없는 약을 치료제라고 속여 팔거나 혹은 효과를 과장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사기죠. 그러면 코로나19 데카메론 애프터 서비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